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또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생생 코멘트가 아니라 뉴스픽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면초가 김수현 무질문 눈물의 기자회견입니다. 네, 어제 오후 배우 김수현 씨가 고인이 된 김세론 씨의 유족의 사생활 폭로 이후에 21일 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질문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모두 발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중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네,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 보고 오셨고요. 이 지난달 10일에 사실 이제 고인이 된 김세론 씨의 유족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이후에 거의 한 3주 동안 진실 공방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소속사만 이제 반박문을 내고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 김수현 씨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결백함을 좀 호소를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김수현 씨가 직접 입을 열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어제 일단은 어제 가장 핫한 이슈, 핫한 뉴스가 바로 김수현 씨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이 동시 접속한 인원만 1,300만 명. 그러니까 이 해외 팬들이 동시 통역 방송 채널에 접수한 인원이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었나. 관심이 진짜 뜨겁다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김수현 씨가 직접 등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존의 상황들을 보면 유족이 어떤 자료를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수현 씨의 소속사 그러니까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 뒤에 김수현 씨가 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져 왔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지난주 27일이었죠. 27일에 유족 측 변호인이 2016년, 2018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될 법한 그런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시기, 김세론 씨가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기에 연인 사이였음을 알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카톡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상당히 뜨거워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김수현 씨를 응원하는 팬들조차 등을 돌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팬들마저 등을 돌린 것 역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광고 브랜드 모델로 활동을 했던 게 무려 16개나 됩니다. 아, 맞아요. 지금 계속해서 손절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던 분량은 통편집됐고 지난주에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만 가장 지금 김수현 씨의 발목을 크게 잡는 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의 네. 넉오프라고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 보류가 됐고요. 오늘 전해진 소식을 보면 디즈니 플러스에 항의 메일을 보냈던 이 대중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가 이런 항의 메일에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이 왔다라는 소식도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넉오프를 보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김수현 씨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본인이 등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밀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참 그 배우 김세론 씨가 생전에 살아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 그 당시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 사람의 스킨십이 이제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이제 그제야 이제 교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수현 씨가 관련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또 들어보시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네, 크게 이제 뭐 쟁점을 이제 좀 따져보자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이제 미성년자 때 교제를 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는 교제를 하긴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유족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김수현 씨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문과 김수현 씨가 어제 직접 등판해서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낸 부분 뭐 전혀 다르지 네네. 않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동일선상에서 주장을 이어간 네. 것 같습니다. 고인과는 5년 전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 약 1년 동안 교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애초에 두 사람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 관련해서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나온 소속사 입장과 지금 김수현 씨의 입장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족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론 씨가 미성년 시절이었던 네. 15세부터 6년 동안 교제를 해왔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족 측 입장을 대리해서 가세현 측에서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가세현 측에서 지금 공개한 사진, 영상 이런 관련 자료들이 미성년자 시절에 두 사람이 교제했음을 알리는 그런 증거들이다라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고요. 이 주장, 유족 측 입장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일단 어저께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 27일에 카톡 메시지뿐만 아니라 네. 김세론 씨의 자필 편지가 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편지 자체가 지난해 4월 초에 김수현 씨에 보내려고 썼던 걸로 알려졌지만 김수현 씨 집 보안 문제로 전달까지 되지는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냥 쓰기만 하고 이게 전달이 안 됐던 편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당 편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 6년 됐다라고 하면서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 문장과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미루어 봤을 때 미성년자 시절, 그러니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이 아니냐, 이 역시 지금 유족 측에서는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된 해명은 김수현 씨가 내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필 편지가 추가로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 씨의 해명에 이제 좀 반박하는 듯한 그런 이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2018년 영상이었습니다. 2018년 영상이고, 이제 그 고인이 그 김수현 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김수현 씨가 이제 먹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2018년이면 이제 고인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미성년자였던 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해당 유튜버와 유족을 향해서 형사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이 김수현 씨 측 변호인이 밝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세연에서 추가 폭로 방송을 어제 계속해서 이어간 겁니다. 어제 방송된 내용을 보면 이 해당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유족 측에서 밝혔잖아요. 네. 포렌식 작업된 결과라는 거죠. 이 시점이 나와 있는데 2018년 6월 20일 밤 11시 20분에 찍힌 영상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거죠. 네. 이 분량이 길지는 않습니다. 19초짜리 분량인데 이때 이제 김수현 씨가 닭볶음탕을 먹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맛있냐 뭐 이렇게 묻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에는 소주병과 소주잔 2개도 포착이 돼 네.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1일 오전 12시 48분에 촬영된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이 이제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드라마 이 해를 품은 달 주제곡을 부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영상 2개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좀 전에 영상을 보셨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 그리고 네. 달리 말하면 유족 측 입장,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라는 주장은 여전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해당 유튜버가 덧붙인 내용을 보면 김세론 배우가 핸드폰 5개 다 안 버리고 잘 보관했다. 노트북 4개도 보관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영상 또는 추가 사진, 추가 메시지 등이 더 공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료들이 좀 확보돼 있다라는 걸 좀 은연중에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쟁점은 이 7억 원의 채무 압박이 있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에서 2차 내용 증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의 변진호 전 대표와 고 김세론 씨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았던 런앤터 고송화 대표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통화 잠시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요. 네. 저희 그 변호사님 측에서 말씀드린 건 내용 증명이 하나가 더 갈 거래요. 네네네. 근데 뭐 그건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냥 문자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거 뭐 놀라지 마시고 그냥 네. 행정 절차상 네네. 저희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안 보내면은 제가 네. 배임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절차상 답변이 없어서 또 보낸 부분이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시지 않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답변서 부분에 있어서 뭐 기간을 러프하게 잡으셔서 뭐 어떠한 네. 기간 내에 이렇게 뭐 갚아 나가려고 한다라고만 네네네네네.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회사 준법 전신에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도 행정 절차상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걸 뭐 구두상 뭐 제가 뭐 천천히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네네, 배임이라. 그럼요. 회사인데 회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씨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 그 양쪽의 소속사 그 대표끼리 나눈 이제 통화 내용인데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통화 내용은 김수현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아닌가, 신빙성을 더해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 측에서 주장한 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으로 이 7억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라는 압박이 주장을 있었다. 계속해서 네. 펼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드메달리스트의 전 대표가 고인의 소속사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이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수긍하는 그런 네네. 모양새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입장문을 낸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것 자체는 배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고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의 취지를 김세론에게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 네. 측이 그 누구도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유족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녹취록에 김세론 씨의 소속사 대표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관련 내용을 김세론 씨에게 이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거나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 아니면 네. 전달했을 때 무언가 와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7억 이 채무 변제 네. 압박과 관련한 부분이 이 사안의 중요 쟁점 중에 하나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김세론 씨의 소속사 대표가 본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명확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유족 측의 주장에 힘이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가 이제 그동안 이제 유족 측이 그 제시했던 증거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이 카톡 대화 상대가 자신이 아니다 이런 증거로 저자 동일인 식별 분석 결과라는 걸 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SNS 상에서도 이 저자 동일인 식별 분석 결과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이런 여론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잘 와닿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어제의 반응과 오늘의 반응이 상당히 달라요. 어제하고, 어제까지는 네. 사실 많은 대중들이 일단 중립기여를 지키자. 기존의 김수현 씨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사들을 접해서인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두고 또 다시 이제 요즘 네티즌들 매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매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해석을 해보니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네. 지금 이 증거 이후에 김수현 씨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싸늘하게 식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김수현 씨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족이 제출한 2016년도, 2018년도 고인과 본인이 나눴다고 하는 이 카톡 대화 내용 과학적으로 이 진술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인이 지인들과 나눴던 카톡 내용도 함께 네. 이제 분석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메시지의 어투가 동일인이냐 이걸 분석을 해달라라는 건데 네. 그 결과 해당 기관이 2016년, 2018년 인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가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좀 해석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어제 공개했던 문서를 보면 2016년도, 2018년도 고인과 대화를 나눈 인물이 92% 신뢰 수준으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게 지금 표본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2016년도, 2018년도 표본이 많다면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련해서 문서들, 네티즌들이 맨눈으로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포착했는데 이 지금 검증 과정을 분석을 해놓은 이 센터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수현 씨가 이 증거로 제시한 간정서에 따르면 2018년도 이 유족 측에서 제시한 카톡 내용은 사실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김세론 씨가 10대 시절이잖아요. 네. 10대 시절인 만큼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 검증 시스템, 과학적인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라는 이 기관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 그리고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카톡 말투를 가지고 이게 동일 인물인지 이런 걸 파악해 주는 곳이 있다고, 이 부분이 사실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이 국가가 공인한 기관이 아니에요. 사설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업체에서 검증한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대중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김수현 씨가 강한 어조로 그동안 유족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조작된 증거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지금 이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를 가짜 증거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나온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런 카톡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고 싶어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김수현 씨의 어떤 입장 번복으로 이제 대중들이 이제 김수현 씨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김수현 씨는 그 당시 이제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과거 교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 것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등판해서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눈물의 여왕이 방영될 당시에 거짓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스타로서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건데요. 네. 사실 이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화제였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인간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스타 김수현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교제 사실을 인정을 했다라면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진에게 이게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김수현 씨가 조연으로 출연한 것도 아니고 타이틀롤이었잖아요. 네. 타이틀롤인 입장에서 드라마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 두 사람의 과거 교제 사실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뭐 이 부분은 당연히 드라마의 민폐가 될 것이 분명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뭐 김수현 씨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강하게 부인했던 거죠.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김세론 씨의 이런 행동,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김세론 씨가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냐면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자숙을 하던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셀프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비호감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졌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김수현으로서의 어떤 처신이 조금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1년 전 상황을 대중들이 크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기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고 또 타이틀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대중이 아예 이해 못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스타들이 연인 사이임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여러 시기가 가지 지나고 나서 이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이 대중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후에 지금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애초에 교제 사실을 부인했잖아요. 네. 계속 부인하다가 뭔가 증거라고 할 법한 사진과 편지들이 공개가 되면서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입장문들에 대해서 대중이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또 없었다는 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 고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어떤 질문 같은 거 받지 않는다는 게 해명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제 수사 대상이 돼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회견이 거의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30분 정도가 거의 뭐 김수현 씨가 오열하다시피 하면서 네.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일단은 아예 공지가 됐던 부분이에요.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기자회견 이전부터 김수현 씨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본인 할 말만 하겠다라는 거냐, 일방통행하겠다는 거냐, 반쪽짜리 기자회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가 실제로 퇴장 시점에 김새론 씨와 언제 사귀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라 답변이 어렵다. 이 답변만 계속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기존 소속사의 입장에 몇 가지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된 것 이상으로 더 발전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질의응답이 없었다는 건 다소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의혹은 산더미 같은데 대중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했다라면 김수현 씨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발언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 법적 판단을 받을 당시 만약 불리한 또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김수현 씨 측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수현 씨께 스타 배우로서 엄청난 이제 좀 타격일 텐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잊혀진 뒤에 컴백 준비하라는 말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잊혀진 이후의 행보를 하기에는 누군가가 뭔가 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다시 제기를 할 때 파묘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이 과거로만 묻혀지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끝모를 진행형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가 종착점일지 누구도 김수현 씨 측도 유족 측에서도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인 건 어제 한 청원인이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김수현 방지법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 16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잖아요. 이걸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강화시켜야 된다. 뭐 지금 이 주장이라고 한다면 김수현 씨를 저격하는 주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제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으로 김수현 씨가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 청원글에 동의 인원이 어제 올린 청원이거든요. 지금 하루가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10,0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5만 명을 달성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만큼 기자회견 이후에 김수현 씨에 대한 여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행보까지 점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중의 피로도가 사실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진실 공방은 좀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스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생생 코멘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생생 코멘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 문화 연예 분야에서는 어떠한 코멘트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셋이서 3천만 원밖에 안 내냐? 악플의 상처. 네, 어떤 돈인지는 잘 몰라도 사실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인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내냐 이런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그룹 코요테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선뜻 기부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이같이 좀 액수가 적다, 3천만 원이 적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라디오에 등장해서 코요테 멤버 중에서 이 백가 씨가 이 악플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네요. 네, 지난 26일 이제 기부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28일에 백가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 스페셜 DJ로 진행을 맡았어요. 네. 이 그날 출연했던 이 연예인이 효연 씨 그리고 또 브라이언 씨였는데 악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들 기사를 아무래도 당사자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기사를 봤는데 다른 연예인들은 돈 더 많이 내는데 코요테는 셋이서 고작 3천이냐 이런 댓글을 봤다라는 거죠. 네. 이 댓글을 보고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댓글이죠. 네, 물론 이제 뭐 별 뜻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적으셨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상처가 된다는 점, 그래서 악플러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밖에도 이제 축구 선수 손흥민 씨도 누리꾼들에게 기부와 관련해서 악플이 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부를 안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미 기부를 했더라고요. 2억 원이나. 네. 사실 때 아닌 악플에 손흥민 씨가 시달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급으로 이 19만 파운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주급으로요? 네. 네, 주급으로 받는데 이렇게 받는다는 사실이 사실 여러 매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경북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났는데 왜 기부를 하지 않느냐, 기부 강요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 SNS에 일부 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많이 벌면 기부 좀 해라 이런 이제 댓글들을 남긴 네.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이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2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기부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 기부 사실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던 이 네티즌들이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기부돈 안 모르게 하는 멋진 선수다. 기부 강요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부했을까?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감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에 처음 기부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과거에도 사실 기부를 계속 이렇게 해왔던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또 산불 피해가 났던 다른 지역에도 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해병대에서 이 기초군사훈련 마치고 육군본부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영국에서 무료급식소 운영하기도 하고요. 축구 재능 기부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부천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이 댓글을 봤던 손흥민 선수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네, 사실 그리고 또 기부를 물론 이렇게 많이 알리면 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남모르게 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부 왜 안 하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그 밖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태국 출신 연예인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태국과 미얀마의 위로를 좀 표명했는데요. 근데 일부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한국 산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냐 또 항의를 했다고 하네요. 지난 28일 미얀마에서 강진 7.7의
강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 피해가 이웃 나라인 지금 태국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사망자와 실종자 다수가 발생한 상황인데 여기 이제 블랙핑크 멤버 리사 태국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 SNS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전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영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2PM의 니쿤이라든지 또 갓세븐의 뱀뱀, 여자아이들의 민니, 베이비몬스터의 치키타 다 태국 출신들의 아이돌 멤버들이 이들도 이제 본인 국가를 향해서 이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위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하필 우리나라에 정말 역대급 산불 피해가 발생했던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우리나라에서 난 산불, 국내 재난은 외면하는 거냐 이런 또 비난의 목소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기부 명단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네. 이제 공개 기부를 하지 않은 유명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이제 글로 내가 이제 박제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비난하는 그 누리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부를 강요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부를 하는 건 본인 자유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부 안 하는 걸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기부한 행위, 선행이지 않습니까? 선행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인들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개입은 하는데 거기에 뭔가 애정이 없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그 정이 있었고 서로 이제 그렇게 뭔가를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다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이 다 싹 다 사라지고 개입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왜 이거 안 해? 뭐 이렇게 비난만 하고 거기에 정이 없다.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약간 이 기부 강요도 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기분을 누리는 걸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심리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SNS를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모든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SNS를 소통의 공간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타인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우월감을 느끼는 행위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비난하는 발언들 때로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발언은 본인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타인에게 명백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폭력이라는 걸 물리력이 행사됐을 때만 폭력이라고 보는데 이 활자가 때로는 이 물리력이 행사된 폭력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게 만드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게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어렵죠. 내가 쓴 댓글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는 이제 유명인이라든지 기업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또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모인 금액 지금 이제 무려 550억 원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이제 훈훈한 마음인데 이 마음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이재민 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된 게 553억 7천여만 원 네. 지금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며칠이 더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얼마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하는 손길, 그 따뜻함이 지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산불 진화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또 헌신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뼈저리게 반성. 네. 최근 잇따른 논란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주인공은 바로 백정원 더본코리아 대표입니다. 네, 지난달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 자리에서 주주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주주들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해서 또 이제 그 화제가 됐더라고요.
지난해 11월 6일이었죠. 이 유가증권 시장의 첫 상장을 한 더본코리아가 2달 정도 된 1월부터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백햄 이 가격 함량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이후에 농지법 위반 논란, 또 원산지 표기 오류, 또 새마을식당 이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들, 구설들이 계속 백종원 대표 이 사면 초과에 밀어넣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했던 논란 이후에 더 많은 논란들이 제기가 네. 됐었죠. 이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가 직접 등판했던 적은 없어요. 이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차례. 네. 그런데 이번에 주총에 사실 백 대표가 나타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주주들의 성토회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일단은 주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회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냈습니다. 네, 이 연일 불거지는 논란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백 대표가 예산군과 함께 하고 있는 협력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 사업마저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생각하면 너무 유명인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예산군 지금 홍보대사예요, 백종원 대표가. 네네. 또 예산군이 백종원 대표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또 애써 왔던 면도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곳 지금 백종원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싸늘해진 게 사실입니다. 예산군 홍보대사 해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산시장이 이 백종원 대표 노력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네, 거듭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논란 이후에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햄 논란이 발생된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약 2달 동안 예산시장을 찾은 인원을 살펴봤는데 예산시장을 방문한 고객이 66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예산시장을 찾은 고객은 8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면 거의 20만 명 정도가 네. 차이가 나는. 23%나 감소한 수치예요.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산과 콜라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라든지 충남방적 문화복합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에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백 대표와 변함없이 이런 협력 사업들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법 위반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인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금방 네. 아주 빠르게 홍보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유명인에 대한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과연 자생력이 없는 경우와 자생력이 있는 경우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 이후에 국민과 함께 뜻을 좀 모아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저희가 이제 산불 피해 기부 소식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백종원 대표와 직원들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본코리아 특히 이제 이 안동 지역과 또 인연이 깊다고요? 네, 지난해 8월이죠. 안동시와 민간협력 지역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 대표가 이제 산불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역민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경상권 이재민들을 위해서 1억 원 또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안동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협력 지역 상생 협약이라는 걸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더본코리아하고는 밀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백 대표도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 끼에 3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지금 네.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료급식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동 배식도 병행을 하면서 산불 진화 인력에 또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또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직접 발로 뛰고 봉사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일인데
산불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그 행위 자체만으로 본다기보다는 이 주주총회에서 발언이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주총에서 백종원 대표가 이 주주분들이 뭐라도 던지면 맞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주총에 꼭 가야 하느냐라고도 관계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본인 성격상 지금 산불이 난 곳 이재민들을 위해서 밥 해주러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웃음과 산불이 언급됐다는 부분이 대중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찌 보면 분위기를 좀 더 좀 좋게 유하게 하려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보이기에는 부적절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 현장에 가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밥을 제공하는 것,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있었고 또 지난해 연말에는 무안공항,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참사들이 있었던 현장은 외면했는데 왜 이번에는 본인이 밥을 해주러 가야 하느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지금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가재난도 본인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뭐 대중이 이렇게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종원 씨의 자원봉사는 전 귀한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백종원 씨가 지금 이재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폄훼하거나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백종원 대표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미지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만큼 많이 기대를 한 만큼 좀 실망감도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종원 대표 지금 물론 이제 이 주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현재 처한 위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화 위복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도 이런 위기 상황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그야말로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TV에 출연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장르라고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출연을 해왔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출연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된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겠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뭐 연예인 CEO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이번 논란에서 백 대표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연예인의 유명세라는 게 기업 성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더본코리아의 이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가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본인이 자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유독 우리에게만 이렇게 지나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느냐 이런 뭐 아쉬움이 오히려 분명히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렇게, 서운함이 있을 수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외식 사업가이기 이전에 유명한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대중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백종원 대표도 인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하잖아요. 네.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백종원 대표가 어떤 노력을 다할지 주주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백 대표가 뭐 좀 각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이제 더본코리아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두문불출하지 그러니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주주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사과를 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자신의 말과 좀 일치가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희 생생법률쇼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 보셨듯이 여러 법률 상담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 계속 되는데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